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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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거의 올해 거의 처음 쉬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 또 오늘도 휴식을 잘 취하고, 네. 내일부터는 터치ing 더 보이드 연습이 또 다시 있기 때문에, 네. 또 열심히 연습을 하기 위해 오늘 잘 쉬었습니다. 은하철도가 끝이 났어요. 네.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한데, 네, 그래도 재밌게 공연했어서, 그리고 또 기간도 길었지만 이 작품 저한테 되게 선물 같은 작품이었어서 뭔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언젠가 다시 옛날 열차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네, 지내고 있어야죠. 그래서 공연 보시면서 이제 공연이 끝났으니까 궁금하셨던 부분들 있으시다면 편하게 올려주시고,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 답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공연이 아니더라도 저한테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막공 때 소원 어떤 거 비셨나요? 아빠와 나에 대한 소원이었는데, 아빠 우리 행복하자 영원히, 이렇게 소원 빌었던 것 같아요.
배우님 막공날 커튼콜 때 안녕 말고 뭐라고 하신 건가요? 그런 생각인데, 제가 커튼콜 때 항상 관객분들께 빛을 전달해드리고, 끝이 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빛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지막 빛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기러기가 날아서 과자가 머리에 떨어지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보면 기차인데, 열차인데, 여기가 천장이 뚫려 있나? 그런 생각. 또 스튜디오, 네, OST가 발매됐죠. 모두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다고 들었는데, 열심히 녹음했어요. 또 노래가 워낙 좋으니까요. 또 최대한 공연과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집중해서 녹음했는데, 에피소드? 거의 저는 녹음할 때, 끊지 않고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끊지 않고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 끊기도 하고, 녹음실에서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일 수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현장감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안 끊고 녹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점자랑 밤하늘의 별자리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번이가 밤하늘을 좋아하던 이유도 그렇게 저 마음속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앵콜 준비를 하면서 캄파넬라는 우주라는 공간을 선택해서 나한테 이 진실을 맞닥뜨리라고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든 적이 있었어요. 우주가 아니어도 그 진실을 맞닥뜨리게 해줄 수 있다면 다른 공간이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우주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별자리, 그 별들, 밤하늘에 있는 별들이 조번이가 볼 수 있는 세상, 점자라는 세상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캄파넬라가, 그 아빠가 저한테 그렇게 우주라는 공간을 선택해서 진실을 맞닥뜨리게 해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길을 잃어버린 난 끝에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뒷걸음질 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길 잃어버린 나 앞에도 그렇고 보면 가사 중에 이제 작고 검은 뱀에 물려 차갑게 식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타인 혹은 뭐 뱀, 이 어떤 그런 일차원적인 생각보다는 뱀이 나를 물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한다는 걸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옥죄고 자책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내 목을 막 조르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자넬리가 결국 자신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길 잃어버린 난이란 넘버가. 그래서 자신의 손을 보고 도망치는, 네, 그렇습니다. 가끔 이 여행을 캄파넬라 꾸며준 상황극이 아닌 실제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좀 느껴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는데, 확실히 캄파넬 리우스에서부터는 이성이 정말 진실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다라는 생각. 그냥 이게 상황극이고 캄파넬라 꾸며준 거고 이런 걸 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실제구나 라고 아예 인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물에 빠진 트라우마,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말들, 그리고 아빠와 나만 아는 돌고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세게 여러 가지로 들어오게 되면서 실제로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실제로 인식하다 보니 죄책감은 더 깊어지고 회피하게 되고, 내 죄책감이, 내 혼란이 열차를 멈추게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을 상황극이라고 더 치부하게 되고 빠져나오고 싶고, 그런 연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억에선 별자리는 제가 은하수도 공연을 하면서 하늘을 많이 보는데요, 밤하늘을. 제가 무턱 그냥 갑자기 이제 하늘을 봤는데 몇 개의 별들이 반짝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별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별자리가 조반니도 길을 가다가 그냥 문득 하늘을 봤는데 보지 못했던 별자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냥 하늘을 봤는데 보지 못했던 별들이 있는 걸 보고 그걸 기억해서 공연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어떤 별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별자리 모양들을 봤을 때 그게 없더라고요, 그 모양이. 그래서 어떤 거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그걸 기억해서 공연 때 썼습니다. 조반니가 환상 속에 남아있어도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조반니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조반니는 그럼에도 현실을 살아가려 할까요? 환상 속에 남아있으려고 할까요? 이 환상은 현실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환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실로 돌아가서 내가 환상에서 느낀 것들을, 그리고 다짐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배운 것들을 통해서 현실을 살아가야만 이 환상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 환상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캄파넬라도 그렇고 조바니도 그렇고, 캄파넬라가 원했던 왜 환상을 만들어냈는지의 이유와 너무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현실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반니 별의 메시지, 아직 못 읽어봤어요. 라방 끝나고 바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르페우스 마지막에 발 구르시던 건 의심하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으셨던 건지. 의심하는 저한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조반니는 알잖아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말을.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거고. 근데 또 불구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뒤를 돌아봐서 결국 이 열차가 멈추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저한테 화가 나는. 터칭 더 보이드 개막전까지 3주 정도 남아서 그래도 휴식기신데 연습하시고 남는 시간에 밀린 여가 활동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연습하고 남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초연이다 보니까 연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대사나 어떤 분량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사의 량들이, 그래서 네, 개막까지 오로지 연극에 집중해서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검은고 자리에서 바닥에 백로 인형 떨어졌던 날, 이제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 가방을 이렇게 기울여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사실 돌발 상황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 거여서 그냥 조반니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조반니로서 그 인형을 대했던 것 같아요. 조반니에게 은하의 끝 넘버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조반니가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신이죠. 아버지 만나러 가야겠다라는 계기, 그리고 그 힘을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넘버고 신입니다.
터칭 더 보이드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극입니다. 어, 사실 초연 작품이고 아직 어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스포도 될 수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연극적인 작품이고요. 그리고 캐릭터마다 너무 큰 매력이 있는 역할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들이랑은 너무너무 다른 결이고 너무너무 다른 인물이라서 제가 지금 연기하면서도 너무 재밌고요. 또 색다른 면을 관객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재밌는 작품이고요. 너무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에 달빛을 마저 연습해 보시겠다고 하셨었는데 바쁘셔서 연습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달빛은 아직 네, 뒤에는 연습을 못 했고, 지금 치면은 그 B클래스에서 쳤던 피아노들 치면은 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연습실에 피아노가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한번 쳐서 올리겠습니다. 은하의 끝의 넘버의 안무적인 어떤 해석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들마다 또 해석이 다를 거고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해석이 맞는 건데, 제가 괜히 이걸 얘기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건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은하의 끝 넘버의 어떤 뭐 안무들은 그냥 이 빛이 나는 점자책, 아빠가 나에게 주고 간 어떤 전리품 같은 책을 처음 만나고 나서 저절로 막 나의 어떤 몸에 있던 아빠와 그리고 그 기억들이 깨어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절로 손이 가고 나도 캄파넬리를 뭐라고 해야 되죠? 위로하고 있고 그 깨어난 진실들을 내가 마주하기 위해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도 있고, 캄파넬리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한 안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고 가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고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은하 여행이 시작되기 전 등장하는 campanel라에 대한 배우님의 해석이 궁금해요. 조바니가 무의식 속에서 campanel라를 기억해낸 걸까요? 이것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뭔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campanel라가 저한테 이제 campanel라는 알았을 거예요. 조바니가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하고 그 벽을 깨야 한다는 걸. 그래서 campanel라는 나를 만난 이후에 얘가 다시 은하수 축제에 가고 거기서 또 길을 잃어서 호수에 빠지고 할 것까지 다 알았을 것 같아요. campanel라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여기까지 campanel라는. 그래서 조바니한테 찾아와서 은하수에 같이 가자라는 거를 말하고, 그리고 저는 은하수에 빠지고 어떤 의식을 잃는 상태에서 환상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campanel라가 그것까지 다 아는 상태였지 않을까.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campanel라 기억했다기보단 진짜로 campanel라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뒤의 일까지 다 알고 꾸며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네. 출연 때도 한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제 막공에서도 피날레 때 지팡이를 짚으면서 걷지 않고 끌면서 걸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초반에 나와 있는 조바니의 자세와 몸 상태보다 마지막 피날레에 있는 조바니의 몸 상태는 완전히 변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마음가짐이 전혀 달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장면과 피날레는, 첫 장면에 보시면 얘가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고 막 목도 이렇게 아래를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지팡이의 길이 때문에 더 툭툭툭툭 이렇게 짚으면서 많이 거는데, 조바니가 이제 당당하게 허리도 펴고 꼿꼿하게 걸었을 때는 지팡이의 길이가 그것보다 짧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렇게 자세를 쭉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앞으로 그냥 이렇게 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밀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렇게 뭐 툭툭 짚거나 아니면 끌면서 걸어야겠다 이거를 생각했던 게보다는 몸의 상태를 바꾸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맞춰서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앵콜 소식을 전하고 합류하게 된 비하인드. 앵콜을 앵콜을 하자고 이제 말씀을 주셨을 때 사실 초연 때 저희가 초연 치고 공연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또 같이 해보자라고 제의를 주셔서 뭐 진짜 한치의 고민 없이 바로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배우들이 그랬고
조금 그런데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이 작품에 대한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고 짧은 기간을 쉬고 돌아오는 거긴 하지만 그때 조반이를 기억하시는 모든 관객분들이 계실 거고 그때와의 어떤 생각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좀 달라지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죠. 그래서 더 좀 열심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인쇄소 사장님은 정말 조반이가 은하수 축제에 간다고 화를 내셨을까요? 인쇄소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인쇄소를 퇴근하고 가는 게 아니라 출근하다가 은하수 축제에 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일을 하는데 간 거니까 안 좋아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근데 인쇄소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는. 네. 단지 모든 사람이 느끼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일하는 거랑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랑 일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진짜로 그 대사가 진짜 전 제일 공감이 많이 가는 대사거든요. 은하철도에서 좋아하는 거랑 일하는 건 다르더라고. 이 대사가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지. 인쇄소 사장님이 나를 싫어했다? 나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당일 연차. 배우님 막공 무대 인사할 때 객석 보면서 어떤 생각 하셨나요? 승우 배우님 막공 때 울컥했다고 하셔서 궁금해요. 마지막 공연을 제가 할 때 오히려 그 전에 했던 공연들보다 더 많은 후반 부분에도 더 많은 웃음도 나고 행복하게 잘 보내줄 수 있는 후련하게 그렇게 공연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관객석 라이트도 들어오고 무대 인사를 하러 나갔는데 그제서야 조금 실감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 무대 그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눈으로 다 담아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이 울컥했던 것도 있고 너무 감사함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막공 때는. 네. 오늘 뭐 드셨나요? 오늘 치킨 먹었습니다.
꼭 별똥별 떨어졌다고요? 8시 반쯤에? 몰라요. 몰랐어요. 되게 어떻게 막 딱 그 8시 반에 떨어지지. 8시 반이면 그거 하고 있을 때인 것 같은데, 그 켄타우루스 제외. 요즘 싱어롱 가능한 공연이 많아졌는데, 음반 공연에서도 나중에 싱어롱 데이처럼 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지? 떼창. 치치 치치. 켄타우루스 라라라, 그것도 괜찮다. 시그너스. 해달가지고. 다음이 돌아온다면, 네, 한번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이 돌아온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관객분들이 어이 해달 가죽을 떼창하고 싶으시다고. 서열 영희. 이게 서열 영희가, 이 형들이 저를 놀리시는 거예요. 더 놀리시기 위해 그렇게 영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끝나니까 아쉽네요. 굉장히 재밌게 했던 공연이라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은하철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정말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국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매회 항상 극장을 찾아주시고 함께 호흡해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을게요, 진짜. 그래서 잊지 않고 빛이 돼서 우리 모두 서로의 빛이 돼서 잘 살아가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은하철도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터칭 더 보이드도 열심히 연습하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첫 공이 터칭 더 보이드 많이 보러 와주시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여러분 건강히 잘 계시고요. 건강이 1순위인 거 아시죠,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또 저는 연습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